저희가 2022년 11월 18일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진짜 딱 2주년 됐다. 그치? 그때가 제가 37살, 그리고 오빠가 40살. 아, 무슨 40살이야. 아, 40살이지. 그러니까 만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나이로 그랬거든요. 저희는 한 10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죠.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나이도 사실은 저희 계획보단 되게 빨리 한 거였어요. 너무 일찍 했어. 우리 너무 결혼 성급하게 한 거 아니야?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근데 진짜 다른 부부 유튜브 보면 진짜 남자들이 대부분은 리드를 하는 게 있어. 약간 여자들이 그래도 좀 의지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아예 정반대예요. 그거는 인정해. 이런 댓글 봤는데 네가 되게 똑부러진데 부부가 둘 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난 오빠한테 똑 부러진 정도를 기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은 됐으면 좋겠어. 사람 구실을 그 정도. 내가 바라는 건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 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는 또 없긴 해. 오빠는 진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 프로포즈? 아니 솔직히 나는 프로포즈는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서로 안 하는 걸로 퉁치자.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식을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프로포즈는 그냥 결혼을 다 결정하고 나서 그냥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귀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 감동에 넘어가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포즈로 인해서 결혼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그냥 결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냥 약간의 이벤트 그 정도가 좋지 않나. 아무튼 안 했습니다. 근데 프로포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도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오빠가 붕어빵을 사오는 거예요. 퇴근길에. 너무 감동했어. 붕어빵에도 이렇게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였어? 그럼 오빠가 뭐 그런 걸 사온 적이 있어야지. 근데 뭐 저도 프로포즈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면은 뭔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요새는 진짜 프로포즈가 선물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미리 명품 매장에 가서 원하는 가방을 고르고 그 가방을 남자가 가지고 있다가 프로포즈 때 전달하는, 요새 프로포즈는 다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그달에 수입해서 남는 돈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방을 받고 오빠한테 시계를 해주고 이런 거를 다 생략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빠진 프로포즈 이게 될 텐데 나는 굳이 뭐 꽃이랑 초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게 되게 중노동이잖아. 그리고 프로포즈가 끝나고 같이 치워야 되잖아. 굳이?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 너무 고생스러워. 아니 근데 주식 올라가면 용품 가방은 사줄 수 있어 충분히.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 오빠가 말하는 이 올라오면 기준이 한 몇 불 정도야. 이 정도면은 내가 너한테 가방 하나는 사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도 1000불은 돼야지. 지금부터 3배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일단 먼 미래라는 생각은 들어. 그렇게 멀지 않아. 되게 뭐 10년 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아니겠구나. 근데 뭐 기대도 안 해. 아무튼 편하게 살고 있으세요. 나 당연히 너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지. 결혼식 준비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입장만 했어요. 입장만. 근데 그거 갖다가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게 우리 결혼식이 너무 별로이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공들였지만 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고도 저희는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주식을 파는 게 더 나았던 해긴 했어요. 2022년이니까 테슬라가 그 해에 1년에 75%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주식을 팔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결혼식을 준비했어도 되는 해였지만 저희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아껴가며, 하지만 결혼식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저의 이 결혼식 준비 팁은 정말 결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 영상 초창기에도 한 번은 했었던 얘기 같아요. 부케가 되게 비싸요. 보통 저렴하다 싶으면은 20만 원. 근데 제 경험상 부케는 비싼
적당한 게 예뻐요. 진짜.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대충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찾아도 예쁘면서 저렴한 거는 없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결혼식 하루에 막 몇십만 원짜리 부케를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내 부케가 또 별로인 건 또 싫어. 그래서 양재동 꽃시장에 오이화원이라고 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스트만큼 예쁜 부케를 만들 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꽃을 정말 풍성하게 넣어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드레스에는 카라 부케를 해야 되는데, 카라는 사실 좀 가격대가 나가는 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꽃들 중에서 그래서 한 20만 원대에서 부케를 선택하면 카라가 보통은 한 3송이, 진짜 많이 들어가면 5송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그 외 꽃들로 채워진 부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가격에 맞추면. 그래서 제가 이 오이화원에 예약을 했고, 저는 부케 시안을 보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시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견적을 받았어요. 그때 받았던 견적이 8만 원. 그래서 저는 8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막상 본식 당일에 받아보니까 카라가 한 10송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만큼 예쁘게 부케를 디자인할 줄 아는 분은 아니지만 카라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정말 대만족했었고, 그리고 양재동 꽃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샵으로 그날 아침에 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동탄에서 신사동에 있는 헤어 메이크업 샵으로 이동을 할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양재동 꽃시장에 들러서 픽업을 해갔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8만 원 했습니다. 조금 모험인 것 같다 그러면은 웨딩 촬영용으로 한번 미리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새어나가는 부분이 콘주 한복이에요. 너무 비싸요, 진짜. 한 벌에 보통 한 30-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양가 어머님들이 세트로 입으시는 게 예쁘거든요. 그러려면 이 양가 어머님을 모시고 한복집에 가야 돼요. 근데 두 분의 의견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시어머니가 좀 멀리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식 전에 택배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대여 업체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곳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의 조건이기도 했고, 다 살펴보고 예약을 했는데 98,000원. 엄청 저렴하네. 엄청 저렴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리진 한복이에요. 종로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리진 한복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간 이거를 미끼 상품으로 건 것 같아. 이 한복이 너무너무 괜찮았고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결혼식 한 2-3일 전에 택배로 보내주시거든요. 뭐 한복 가방, 버선, 한복 신발 다 와요. 놀이개까지 다 왔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반품으로 해서 돌려보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진짜 상당한 금액을 아꼈지만 절대 한복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 절약.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이 새어나가는 게 드레스예요. 진짜 드레스는 이게 정말 이상해. 이 관습이 조금 이상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드레스를 대여하게 되는지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웨딩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나서 플래너와 상담을 하면서 어느 드레스 샵에 투어를 갈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렇게 3곳 정도를 정하고 그 3곳을 예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3곳을 간 다음에 드레스 샵마다 5만 원의 피팅비를 내고 꺼내와 주시는 4벌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균적으로 이 4벌의 퀄리티가 괜찮았던 곳, 예뻤던 곳을 한 곳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드레스 샵 한 곳을 결정을 하고 나서 웨딩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용 드레스 중에서 골라요. 그리고 결혼식 한 달 전쯤에 가서 본식 때는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가봉까지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르잖아? 그럼 추가금이 100만 원은 들어요. 물론 진짜 예쁜 드레스는 추가금이 훨씬 비쌀 거고요. 뭐 18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별로인 드레스는 추가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한 추가금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웨딩 업체랑 스드메를 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금이 이만큼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샵 투어를 가잖아요. 한 3곳 정도를 간다고 쳐봐요. 3곳을 돌고 나서 나는 두 번째 갔던 거기가 괜찮다. 근데 두 번째 갔던 거기에서 입었던 4벌 중에 한 벌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날 바로 전화를 해서 저 여기 샵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입었던 그 드레스를 본식용 드레스로 아예 지정을 할게요. 그렇게 딱 그날 말해버리면 웬만하면 추가금이 안 붙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샵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본식용 드레스를 본식 한 달 전에 가서 결정을 하면 추가금 폭탄. 근데 처음에 샵 투어 갔을 때 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추가금이 보통은 안 붙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하면 할수록 불리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샵 투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꺼내와 주시는 드레스를 입어보는 게 아니라 미리 인스타에서 그 드레스 샵이 어떤 드레스를 소장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4벌을 자기가 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 이렇게 4벌로 꺼내와 주세요. 이렇게 입어볼게요. 이 4벌은 이미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드레스로 내가 선별한 드레스거든. 그러면 그 4벌 중에 나한테 어울릴 드레스가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은 거지. 그래야지 추가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조금 또라이 같은 방법인데 일단 커피를 좀 먹고 서울에 있는 드레스 샵의 드레스는 정말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37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드레스를 그렇게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쁜 얼굴도 아니고 저한테 어울릴 드레스가 진짜 희소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자기한테 어울릴 드레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투어를 갈 3곳을 정할 때부터 모든 드레스 샵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3곳을 추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드레스 샵의 드레스를 다 봤고 저한테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3벌을 찾아냈어요. 2벌은 제이스포사 거였고 1벌은 누벨드 블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2곳을 다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어떤 웨딩 업체는 제이스포사가 드레스 업체로 제휴가 돼 있어. 근데 또 어떤 업체는 누벨드 블랑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은 저는 고민 끝에 제이스포사가 제휴돼 있는 다이렉트랑 계약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이스포사를 가야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내가 고른 그 2벌의 드레스가 별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제이스포사에 미리 전화를 해서 혹시 이 2벌의 드레스가 본식용 드레스가 맞나요? 여쭤봤더니 맞대요. 그럼 혹시 제가 피팅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피팅은 진짜 몇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건 안 되겠지만 혹시 이 드레스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고 2벌의 드레스를 실물을 봤더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저는 제이스포사 투어를 가는 걸로 예약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샵 투어도 3-4곳을 간 게 아니라 딱 제이스포사만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이스포사에서 4벌을 입어보는데 제가 미리 골랐던 그 2벌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그래서 그때 기억나? 저 그냥 2벌 안 입어도 된다고. 그냥 피팅비 5만 원 낼게요. 저도 그냥 빨리 갈래요. 2벌만 입어보고 끝내죠. 이렇게 했었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입어보고 가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골랐던 2벌의 드레스가 본식용 드레스로 지정을 할 때 추가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이스포사를 가기 전에 미리 문의를 했었어요. 혹시 이거 샵 투어 때 가서 미리 지정을 해놔도 추가금이 붙나요? 그랬더니 안 붙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샵 투어 때 저 이거 본식용 드레스로 아예 지정하고 갈게요. 이렇게 했더니 분명히 추가금이 안 붙는다고 하셨는데 미리 문의했을 때는 근데 말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이 드레스 수입 드레스고 고가의 드레스라 추가금 안 받고 진행을 했던 적은 없다고. 그랬더니 제가 미리 문의했을 때는 추가금 안 붙는다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추가금을 안 받겠다고 하셨고 거기서 얘기를 하신 게 이 드레스는 선택할 사람이 없다. 입을 사람이 없다. 입을 사람이 없다. 그때가 이제 제 결혼식 3개월 전이었거든요. 이 3개월 사이에 어떤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니까 미리 이 드레스를 그러면 가봉을 하고 가는 건 어떠냐. 그럼 본식 전에 가봉을 하러 또 안 와도 되지 않냐. 저는 좋다고 했어요. 어차피 마음이 바뀌질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샵 투어 고객으로 갔지만 가봉하기로 온 고객으로 약간 바뀐 거죠. 그러면서 샵에서 얘기를 하셨던 게 피팅비 5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피팅비가 샵마다 5만 원이고 또 샵을 한 3-4곳 정도 가시니까 이 비용만 해도
꽤 들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도 들지 않았고 드레스 추가금 하나도 내는 거 없이 그래도 좀 저렴하지 않은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샵 투어 가시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꺼내와 주시는 드레스 입지 마시고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미리 정하고 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보통 헬퍼 이모님이 본식 당일에 티아라 몇 가지를 가지고 오세요. 헤어 메이크업 샵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쁜 티아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이 샵의 티아라는 한정적인데 그날의 신부들이 나눠 갖는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탈의실에서 티아라를 해주실 때 좀 봤어요. 이 드레스에 무조건 이 티아라다 싶은 게 있어서 부탁을 드렸죠. 혹시 제 본식 당일에 티아라 가지고 와주실 때 이거 포함해서 가지고 와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뭐 그 정도는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단상 위에서 구두까지 신고 드레스를 입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비율이 진짜 좋아 보이고 하체가 정말 길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본식 당일에는 단상의 높이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 샵에서 입었을 때는 머메이드를 입어도 내가 너무 괜찮았는데 본식 당일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단상에서 내려와서 구두만 신은 채로 드레스 핏을 봤어요.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효율충이다 보니까 드레스 샵에 갈 때 굳이 뭐 친구나 남자친구랑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드레스를 고를 때부터 제 친구나 막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이게 더 낫겠다, 막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어. 나는 이미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그냥 당일에는 혼자 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빠가 같이 그때 마침 쉬는 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같이 안 가도 된다, 나 혼자 갔다 올게 했는데 같이 갔어요. 근데 가면은 뭔가 리액션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오빠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이미 어떤 드레스를 입겠다 좀 정하고 간 것도 있었고 드레스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내가 보면 되거든. 근데 뭐 리액션 이런 거 1도 안 해요. 아니 뭐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선택한 게 너한테 되게 어울렸어. 그리고 또 추가금이 많이 발생하는 게 헤어 메이크업 업체에서예요. 정말 헤어 메이크업 추가금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남자도 포함되는 거죠. 남자도 메이크업을 하니까. 맞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 추가금을 과금하냐면 커트비입니다. 커트비. 신랑들은 결혼식 전에 미리 커트를 깔끔하게 하잖아요. 근데 헤어 메이크업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라드릴까요? 이게 한 10만 원 듭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몇 가닥 잘라도요, 어쨌든 커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강남에 있는 샵에서 커트를 하려면 보통 한 10만 원이 좀 넘어가겠죠? 그 정도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럴 거다.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한테도 똑같아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막 좀 유행했던 게 앞머리 약간 이렇게 약간 더듬이처럼 이런 머리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자를까요? 이런 것들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거 무조건 다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보통 머리를 묶잖아요. 근데 이 똥머리, 이거를 버니라고 하는데 이 버니 좀 작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샵에서 가발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더 풍성해 보이려면.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발을 미리 사가세요.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되냐? 아닙니다. 조금 덜 들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머리가 너무 짧은 분들은 가발을 붙이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는데 베일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너무 짧은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샵 중에 좀 좋은 데를 갈지, 그러니까 비싼 데를 갈지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데를 갈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피부가 안 좋은 분이라면은 저는 좀 고가의 샵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가의 샵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뭐 색조라던가 이 선생님의 센스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피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니까 메이크업 전문가고 헤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진짜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어요. 그날 너무 많은 신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힘들고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결혼식에 관심이 없다. 내 결혼식을 챙길 건 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요구를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아예 사진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사진을 괜찮은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정말 안 좋아해요. 이렇게는 진짜 안 해주세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까지 가져가면은 아무래도 그날의 결과물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가성비 업체인 비기닝에서 받았었고, 비기닝을 지정할 당시에 미호 원장님이라는 분 한 분을 보고 거기에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호 원장님한테 받으면 됐어요. 물론 원장 중에 어떤 분한테 받게 될지는 이제 랜덤이기는 해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는 랜덤인데 저는 그때 비기닝의 제이 부원장님인가 그분이 배정이 됐었고 너무 잘하셨어. 그분은 되게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미호 원장님한테는 메이크업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제 결혼식 한 달 전이었나?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서 다른 원장님한테 받았다가 저는 좀 결과가 아쉬워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었고, 그리고 결혼식장 가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아, 헤어라인 안 했다. 그게 차에서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헤어 메이크업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오빠 막 여기가 화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약간 뭐 하얗고 이쪽은 까맣고 막 이런 거예요.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주는 거예요. 힘든 거야. 너무 많은 고객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컴플렉스인 분은 좀 고가의 샵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드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웨딩 촬영을 하실 분은 가성비 샵을 가지 마시고 좀 고가의 샵을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촬영용 드레스라는 게 본식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이미 좀 철진한 오래된 좀 옛날 스타일 이런 드레스인데 고가의 샵은 촬영용 드레스도 이뻐.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헤어 메이크업은 비기니 그리고 드레스는 제이스포사 이렇게 드레스랑 메이크업 패키지로 계약을 했고, 제이스포사 금액이 그 당시에도 한번 올랐었는데 오르기 전에 미리 계약을 했어서 두 개 합해서 90만 원, 드레스 추가금 없이 진행했었고, 헤어 메이크업 업체에서도 뭐 추가금 폭탄 맞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딱 90만 원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었던 거는 저희가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주선자 사례비 100만 원. 그거는 이제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시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또 그 주선자 선배가 저희 결혼식 사회도 봐줘서 20만 원 또 추가로 사회 비용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외에는 크게 돈이 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브 때나 연회장에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할 때 뭐 한복이나 원피스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드레스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었고, 제가 선택을 할 때 저의 기준이 한국인의 후기가 괜찮은 드레스 그리고 무료 반품이 되는 드레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고, 막상 받아보니까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는데 핏이 조금 애매해서 수선비만 한 몇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워낙 드레스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봤자 드는 금액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나? 그리고 그거를 한 5만 원대에 되팔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든 금액은 얼마 안 돼. 그리고 제 조카의 화동 드레스도 알리에서 샀어요. 아니 그걸 5만 원에 팔았어? 뭐 팔아야지. 그거 두면 뭐예요? 아깝잖아. 대단하네. 팔아야지. 뭐 다음에 뭐 또 결혼할 때 입을 거야. 대단하다. 나 그건 팔 줄 몰랐어. 당연히 팔아야지. 그게 팔려? 바로 팔리지. 아,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 예복은 보통 테일러샵에서 많이들 하세요. 물론 이제 비싸죠. 근데 진짜 고가의 원단을 하실 게 아니면 저는 그냥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백화점이랑 아울렛을 진짜 다 돌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수트 매장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선택했던 게 이태리 원단이었고, 기장이라던가 어깨 품이라던가 이 정도는 다 해주세요. 그래서 기성복이 너무 맞지 않는 체형이 아니고서는 저는 테일러 샵보다는 그래도 기성복 브랜드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저희는 그때 들었던 비용이 한 50만 원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단도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저는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가장 오래 걸렸던 게 본식 스냅 업체. 너무 힘들어 그거는. 근데 괜찮은 업체들은 1년 전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잡고 나서 본식 스냅 업체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다. 대충 몇 월에 하기로 했다. 아직 식장을 결정하진 않았다. 날을 잡진 않았다. 그때부터 이미 미리 서치를 해야 돼요. 1년 전에는 예약을 해둬야 됩니다. 정말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본식 스냅 업체를 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비싼 곳들이 사진이 예뻐.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되는 곳에서 선택을 하려고 진짜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사진 예쁜 곳을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불가능. 정말 몇백만 원인 업체가 확실히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다가 제가 선택한 곳은 신생 업체라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 않은데 사진을 봤을 때는 너무 잘 찍으시는 거지. 그런 곳이었고, 이름은 정지용 사진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정지용 대표님을 지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1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고, 정말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찍으시는 분이었지.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 끝나고 원본을 한 3,000장 받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추려보니까 500장이 넘어가. 그리고 저는 보정도 안 맡겼어요. 다 원본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정을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로 잘해주셨고, 굳이 앨범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 넘기는 앨범이 과연 필요한가, 액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파일로만 받는 상품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결혼식 때 찍은 액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앨범 제작해주는 업체, 뭐 액자 제작해주는 업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런데 별도로 의뢰를 했어요. 본식 스냅 업체는 또 8, 90만 원대였는데 정말 퀄리티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괜찮았던 거.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법, 돈이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그래도 좀 결혼식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저는 결혼식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혼식에도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 청혼선언문, 뭐 주례, 반지 교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식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이 신랑 신부, 이 커플이 하객들이 봤을 때 좀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이고, 신랑 하객들이 봤을 때 와이프 되는 사람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제 하객들이 봤을 때 남편 되는 사람 괜찮아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결혼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를 주선해준 선배를 사회를 시켰죠. 그거는 그냥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칭찬 좀 해줘 이거예요. 저도 알고 오빠도 아는 사람이니 우리 칭찬 좀 해줘. 그리고 축가를 생각하고 제 친구한테 축사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우리 커플에 대해 친구가 또 좋게 얘기해주겠죠. 그리고 저희는 뭐 주례나 양가 부모님의 인사 이런 거 대신 저희가 각자 한마디씩 했어요.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빠는 정말 이러이런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얘는 이러이런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우리 칭찬을 해, 제 친구가 우리 칭찬을 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해. 약간 칭찬 가스라이팅. 그래도 우리 커플이 괜찮아 보이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빠가 제 손을 오빠한테 건네줄 때 일부러 저희가 버진 무대에서 포옹을 했어요. 기억나? 이것도 다 미리 계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게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예뻤다고 하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 버진 무드에서 걷고 입장하고 할 때도 팔짱을 끼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거를 다 미리 계획을 했던 거죠. 저희는 쓸데없는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성혼선언문 없었고, 주례 없었고, 예물교환 없었고, 그 대신 시조카 한 명, 제조카 한 명이 화동으로 입장을 한 다음에 외삼촌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요, 뭐 이모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제 조카가 얘기를 했던 게, 이모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7살 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진짜 10분 컷.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결혼식이 처음이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너무 특이했던 결혼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그리고 보통 신부는 결혼식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굳이 부케를 들고 앉아서 손님을 맞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로비에서 오빠랑 같이 하객 맞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장을 예약하러 갈 때도 신부 대기실을 보여주시는데 안 보여주셔도 된다고, 안 쓸 거라고 그랬었죠. 난 여태까지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없는 건 처음 봤어. 아니 굳이 내가 꽃 들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로비에서 같이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맞이하다 보니까 또 예쁜 사진을 많이 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게 부케 던지는 거. 이걸 굳이? 그래서 그냥 결혼식 끝나고 연회장에서 제 친구한테 부케를 직접 줬었고, 결혼식이 끝나고 원판 촬영을 하잖아요. 뭐 가족 사진, 그리고 뭐 친척들이랑 찍는 사진,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찍는 사진. 그 사진 찍는 시간도 사실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퇴근하고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찰칵을 딱 2번만 하시면 돼요. 저는 사진을 못 건져도 되거든요. 근데 사진을 아예 안 찍으면 하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2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단체 촬영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끝났습니다 하니까 막 웅성웅성대. 이상한 거지.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그리고 저는 어떤 것까지 준비를 했었냐면 제가 결혼하기로 한 그 예식장을 미리 가봤어요. 결혼할 때쯤에 미리 갔더니 음악을 성악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라이브 성악.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음악을 준비해가겠다고. 그래서 뭐 화동 입장할 때 이거, 신부 입장할 때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을 했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혼식을 뭐하러 했나 싶어. 굳이? 근데 어른들은 결혼식 하는 거를 좋아하시지. 그치. 아무튼 제가 오늘 했었던 얘기가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